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저는 지금 롯데캐슬 독산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2차가 12월 달에 지금 입주를 하는데 네. 25평이 지금 6억 2천대 내고요. 네. 거기가 안 되면 저 북한산 그 서희 스타일스라고 해서 32평짜리 네. 그 일반 분양이 4억 9천인데 네. 그거를 지금 해야 되나 지금 둘 중에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제 거주 목적으로 네. 보고 계신 데가 롯데캐슬 독산이랑 그리고 북한산의 스타일스를 보고 계시는데 둘 중에 어디가 더 좋을런지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매수 조언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금천구 쪽은 제가 지금 지도로 확인을 했는데 네, 네. 북한산 쪽의 서희라는 것은 지금 뭐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 겁니까? 지금 분양은 다 끝나고 조합원에서 이제 일반 분양이 끝났고요. 예. 준공이 지금 7월 중순 정도에 7월 중순이요? 들어가거든요. 네. 일단 금천구 쪽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요. 네, 네. 금천구 혹시 이 뭐 망설여지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작년에 집을 살라고 했는데 네. 그때는 5억대였었는데 지금은 1억 한 2천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네. 이거를 사야 되는지 돈이 모자라니까 차라리 그 북한산 서희 스타일스로 가서 한 1년 반만 기다릴까. 네. 지금 제가 그러고 보기에는 있거든요. 지금 이쪽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예, 금천구 쪽이. 독산군요. 왜냐하면 네. 이 금천구 쪽이 뭐 서울의 끝자락이다 그래가지고 뭐 발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뭐 서울 중심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금천구가 서울 끝자락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쪽 소아리만 하더라도 이제 이 광명 쪽에 포함이 되는 거고 서울의 끝자락이긴 한데 중심부보다는 서울 외곽 쪽 지금 그린벨트 쪽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지금 그 우리가 뭐 청년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들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그린벨트의 해제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린벨트 해제권자가 시도지사한테 넘어가면서 이제 30만 제곱미터까지는 원래 이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가 그 승인을 내주다가 이제 30만 제곱미터까지는 이제 이게 일반 시도지사들이 자기가 직권으로 해제가 가능하면서 지금 이 그린벨트 해제가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서울시 외곽 주변의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서울 끝자락은 항상 그린벨트로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공간들은 뭐 어떤 생활 편의 시설이나 인프라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해제가 되면서 서울 외곽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이쪽이 개발될수록 얘는 이제 서울이 더 커지면서 중심부에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우리 뭐 강남으로 따지면 개포동 같은 경우가 되게 좋아지고 이런 것들도 이런 현상과 좀 비슷한 건데 여하튼 간에 서울 외곽 쪽에 있는 지금 지역들 금천구라든지 또는 우리가 강동 쪽으로 가면은 고덕 쪽 일대들 그리고 강서 쪽으로 가면은 지금 그 마곡지구 일대들 이런 데들이 주변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좋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금천구 시흥동 같은 경우도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들은 한번 유심히 봐야 되고요. 이 강남 순환도로 자체가 또 굉장히 활용성이 좋은 도로여서 이쪽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증가될 걸로 판단이 돼요. 예. 예, 그리고 북한산 그 서희는 지역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그게 그 상명대학교 바로 뒤쪽인데요. 네네. 7층짜리 그 16동이 들어오는 그 타운하우스 아파트예요. 7층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아마 고도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고도 제한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우리가 7층으로 지어진 거 보니까 아마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지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지어졌다라는 그 뜻은 높이의 제한을 받으면서 용적률은 낮지만은 뭐 대지 지분이 높은데 그런 활용성 자체는 대지 지분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북한산 서울 쪽에 있어서 어떤 타운하우스의 개념 자체가 타운하우스는 좀 그 북한산 그쪽에서는 좀 사치품일 수도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상명대 인근은 좀 고급 주거지라고 보기엔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린벨트 쪽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거, 북한산 주변으로 확장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린벨트 쪽 주변은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들 금천구 쪽으로 한번 신경 써보는 게 좋다라고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둘 중에 어디를 매수해야 될까? 부동산 투자에서 정말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한쪽에 손을 명확하게 들어주셨으니까 도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현명한 선택에 있어서 이렇게 전문가의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올 1월에 네, 용산구 영문동 1-120 투룸 신축 빌라를 구입을 했어요. 네, 근데 그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요. 그 당시에 단기 임대 등록 사업자를 냈는데요. 네. 그걸 장기로 변경 가능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임대 사업자를 내셨는데 단기로 한 거를 장기로 바꿀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고요. 일단은 매수를 잘 하신 건지 먼저 용산구 용문동에 있는 주택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용산구 잘 매수하신 건가요? 어떤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네. 이 용산이란 전체적인 지역을 보면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산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은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가 크게 이렇게 X자로만 지나가기 때문에 십자가 형태로 지나가기 때문에 비역세권이 굉장히 많아요. 용산 같은 경우는 네. 비역세권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사신 요 점에 있는 부분은 효창공원역에 거의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용산에서 보기 드물게 뭐 초역세권의 지역이에요. 그리고 용산이라는 것은 이 남산 자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그 구릉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 평지, 용산에 몇 안 되는 평지 중에 하나입니다. 용산에 몇 안 되는 평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쪽이 지금 평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몇 안 되는 평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입지적으로서는 용산에서는 좋은 편인데 여기가 예전에 그 이제 역세권 개발로 해가지고 네. 추진을 하다가 약간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역세권 사업은 굉장히 잘 진행될 걸로 판단이 돼요, 앞으로. 아, 그래요? 예, 오늘도 기사를 봤는데 오늘 기사에 한번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지금 이 서부이천동 이 이제 재건축 이 지역이 강변에 있는 성원 아파트, 대림 아파트 이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후주택에 대해서 지금 이쪽은 재건축을 하는 곳이거든요. 네. 재건축을 하는 곳인데 이쪽이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쪽을 지금 오히려 종상향을 해가지고 준주거로 바꿔준답니다. 네. 준주거로 바꿔주면서 조건부가 이제 그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건데요. 사실 이 지역은 공공성이 없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도 어떤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금 준주거로 서울시에서 상향을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좀 어려운 얘기고 꼭 알아야 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 계속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임대주택을 24만 호를 공급을 하는 건데요. 네. 사실 서울시에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늘리게 되는 현상을 띠게 하는 것이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용적률을 이런 그냥 일반 지역에다가 용적률을 높여주면 좀 남들이 좀 의아해할 수도 있고 어떤 특별적인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가장 객관성이 있고 누구든지 합당하게 엮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쪽을 용적률을 높게 주면서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정책적으로서는 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서울시의 활용성이 높은 또는 거기에 서울시 역세권 주변의 노후도가 50% 이상 되는 지역들은 앞으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예. 그래요? 예,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뭐 용산구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용산구 자체도 지금 국제업무지가 생기면서 이 일대가 지금 임대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네. 국제업무지가 생기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는 거기에 대한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인근의 서부이천동에서 요번에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면서 종상향하는 정비계획안을 제출을 했는데
네, 아마 그 옆 동네 마포구도 굉장히 그렇게 될 걸로 판단이 돼요. 네. 뭐 이따 뭐 매물도 아마 나온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간에 앞으로 역세권 주변에 있어서 지금 종상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시청자 물건은 이 국제업무지구와 더불어서 서울시 정책과도 굉장히 부합하는 매물이기 때문에요. 네, 네. 보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네.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아마 조금 더 상승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게 이건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요. 네, 네. 예, 그전에는 4년짜리 임대를 이 네. 8년으로 임대를 하면은 네, 네. 8년으로 임대를 하면은 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일단은 예전에는 50%를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그 단기 임대 보유 기간도 전환을 하더라도 다 해주거든요. 네, 네. 근데 해주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법이 좀 엉망인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 두 가지 민간 임대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요. 네, 네. 민간 임대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그리고 이 소득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두 개가 우리 지금 그 준공공 임대라든지 단기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법들을 이 두 법에서 관할을 하는데 이 두 법 자체가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민간임대 특별법에서는 8년을 이게 뭐 4년짜리에서 일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다 인정을 하는데 또 우리가 세금적인 혜택을 받으려면은 준공공 임대로서의 기간을 또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좀 법 개정안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네. TV에서 일일이 못하고 다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제가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 뭐 앞으로 동영상 강의도 좀 많이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지금 선생님, 예. 전 대표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유튜브 많이 보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더 자주 봐주십시오. 네. 네, 이렇게 많이 그래서 봐주시고요. 이쪽 부분은 두 법에 상충하니까는 조금 더 한번 제가 연구를 해서 더 알려드릴 것이고 일단은 용문동 자체는 계속 보유하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